네, 안녕하십니까. 라스트 저충왕입니다. 예. 오늘은 월요일이고, 2월 9일입니다. 어, 이번 주만 일하면 아시겠지만, 네, 설날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. 이제 저도 마음을 다 잡고 공부도 해야 되고,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격증 공부 특히 해야 되고, 기술서도 틈틈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좀 직장이 좀 안정화가 된 것 같거든요.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물론 그 주제는 결혼 관련, 이성 관련 얘기죠. 예. 자, 첫 번째, 예.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. 부부가 있었는데요. 여자분이 나이가 40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임신이 안 됐대요. 임신을 계속 시도해봤는데 안 된 거죠. 그래서 그 부부도 마지못해서 시험관을 해서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, 어, 어쨌든 뭐 임신 뭐 성공한 것 같아요. 시험관 계속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. 어렵게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실패를 좀 많이 하고서 분명히 어렵게 얻은, 예, 그 소중한 생명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나이가 두 분이 많잖아요. 어쨌든 40이 좀 넘었다고 하시면 두 분 다 그러면, 자,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태어난다고 칩시다. 내년쯤에 태어나겠죠. 아니면 더 일찍 태어나면 올해 하반기쯤에 태어난다고 하겠죠. 쌍둥이라고, 그러니까 보통 시험관을 하면은 쌍둥이가 좀 많이 태어나나 봐요.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, 자, 정말 내가 정말로 부정적인 거 싹 다 빼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봤을 때요.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요. 암담합니다, 미래가. 암담하죠. 왜? 애가 만약에 태어나서 43살 때부터 육아를 한다고 치자고요. 자, 그러면 애가 정상적으로 클 때가 이제 20살쯤이면은 19년도 뒤 거 아니에요. 20년이라고 칠게요. 자, 대학 때까지, 대학 졸업까지 하면요 26년 걸려요. 그러면 생각을 해봐. 26년 동안 어쨌든 그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. 얼마나 힘들까요? 그러면은 애가 다 클 때쯤에는 그 부부 나이가 60, 한 뭐 중반 정도 되겠네. 그죠? 애들 이제 다 크고 자기들 취직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앞길은 자기 앞가림은 좀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26, 7 정도 돼요. 그 제 주변에 어 막 28, 30 되고도 취업 못한 그 자식을 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아요, 여러분들. 요즘에 뭐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잖아요. 예,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정말 취업이 안 돼서. 어. 취업을 해도 막 빌빌거리고 살 수도 있어요. 실제로.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서, 예, 25년 동안 그러면 케어를 해야 돼요. 아, 암담한 거야, 암담한 거야, 내가 봐도. 예. 돈이 얼마나 들까? 정상적인 애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이 몇 억은 깨질 거고, 그죠?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였어. 과연 그 사람들 그때까지 노동을 할 수나 있을까? 왜냐면 애가 태어나면은 300, 400벌이 가지고는 안 돼요. 맞벌이 해야 되고, 맞벌이는 필수고,
남자가 한 500 벌어야 되고 내가 볼 땐 여자가 못해도 300씩 꾸준하게 벌어줘야 돼. 그러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될 거야. 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니까. 자,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. 아, 저렇게까지 나와야 되나? 저거는 솔직히 애한테 죄 짓는 거 아닌가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냐? 물론 그분들을 뭐 아파트에 살고 있고, 어? 음, 아파트에 살고 있고, 뭐 직업도 있겠죠. 당연히 있겠지. 직업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. 근데 암울한 거는 이 노동시장에서 AI가 대체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걱정이 된 거죠. 아니, 분명히 이제 AI 때문에 일자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텐데, 앞으로 어쩌려고 나는 저 애를 낳았을까. 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로요. 네. 정말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, 뭐 내가 뭐 말을 할 입장은 아니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근데 진짜 암담했습니다. 암담해서 암담 그 자체, 암담 그 자체예요. 예. 그냥 남자는 뒤질 때까지 일만 하다 뒤질 것 같아요. 아, 진짜 그렇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맞벌이 안 해주고 남자 혼자의 소득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 남자는요 최소 70세까지는 뒤져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자식을 또 결혼시키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 돈도 따로 들 거 아니야. 70일 뭐야? 80까지 뒤져라 일만 해야 돼.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요? 예.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AI가 일자리를 계속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무섭게. 하루하루가 정말 변화하는 속도가 무지 빨라서, 예, 내 일자리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예, 그리고 취업 경쟁률 장난 아니게 막 터집니다. 진짜로 저도 이번에 경험했던 거예요. 이력서를 거짓말 아니라 나는 그래도 자격증이 갖춰져 있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100장, 200장 내진 않았지만 내가 거짓말이 한 50장 이상 냈을 겁니다, 아마. 근데 정확히 연락 온 게 7군데였어요. 7군데 아니면 10군데에서 왔을 거예요. 근데 내가 뭐 결론 간 곳은 다른 곳이었지만 그 정도로 나조차도 물론 제 스펙이 정말 대단한 스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이거보다 부족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이거보다 부족했을 때도 지금 기사 4개잖아요. 그때는 기사 1개에 기능사 3개였어요. 근데 그때 연락이 더 잘 왔어요. 지금보다. 지금 기사 4개, 지금 자격증 8개예요. 기사 4개에다가 기능사 4개예요. 네. 웬만한 선임 걸 수 있는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연락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. 네, 많이 안 왔어요. 그리고 무제한도 풀린 상태였고 뭐 이것저것 선임은 다 걸 수 있어서 소방도 1급에다가 기계는 뭐 초급이긴 하지만 예. 근데 가스도 있어요. 가스도 있어요. 가스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선임은 다 걸 수 있거든 제가 기계 쪽 빼고는 기계 쪽은 초급밖에 못 걸고 근데 쉽지 않았다니까요. 자,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미래는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애를 낳고 본인들 노후까지 책임질 수는 있을까요? 책임을 못 지겠죠. 심지어 지방 아파트를 산 사람들인데 지방 아파트 떨어져요.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아무튼 그런 암담한 내가 미래를 좀 읽어봐가지고 정말 암담했습니다. 아, 진짜 걱정이 됩니다. 진짜. 걱정이 되고, 어? 나중에 미래가 그려지잖아.
예,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, 남자의 나이가 40 초반 정도 됐어요. 40 초반. 43살일 겁니다, 아마. 그 여자 나이가 2000년대생이었어요. 1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. 국제 결혼을 하신 것 같아. 국제 결혼을 한 거야. 예, 국제 결혼을 하셨더라고. 근데, 음, 내가 여자 외모를 봤거든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, 한국에서 치면 평범한 정도의 외모였습니다. 평범한 정도. 애가 둘이 있었고, 어, 음, 어떻게 보면 남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. 왜냐면은, 어쨌든 한국에서 만약에 비슷한 나이대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, 앞에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부들처럼 그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. 예. 뭐 배에 주사 꽂고, 예, 진짜 그렇게 했겠죠. 배에 주사 꽂고 막 병원 다니고, 어, 심하면은 막 어디 막 씨발 굿이라도 보고 막 부적도 붙이고 막 그렇게 했겠지. 근데 이제 어린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신 분이라 어, 출산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. 애가 두 명이니까. 그리고 뭐 애들도 뭐 그렇게 뭐 정상적으로 다 크는 것 같았고, 극명한 차이가 있죠. 한 사람은 국내혼을 선택했습니다. 그것도 노산 리스크가 엄청나게 다분한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한 거고, 한 분은 국내혼은 안 했죠. 네, 국제 결혼하고 어, 임신 잘 되는 그 나이대의 여성이랑 결혼을 한 거죠. 자, 한쪽은 애가 두 명이고요. 한쪽은 애가 이제 4개월 뱃속에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, 자, 이제는 국제 결혼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. 이걸 보고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. 여성분 외모를 내가 봤습니다. 예. 전혀 베트남, 나는 동남아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. 처음 봤을 때 동남아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진짜로 외모는 비슷해요. 외모 비슷합니다. 이제 베트남, 어디 동남아 여성들 외모 다 비슷해요. 거짓말 아닙니다. 나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뭐, 네 말은 그러니까 뭐, 국제결혼을 해서 뭐 그렇게 살라는 거냐?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리스크가 있죠. 사실 두 번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18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. 그럼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요. 사랑을 느낄 수는 없을 거야. 그 여성분이 아마. 어, 그냥 그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도 뭐 그냥 살아주는 거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, 어, 모르죠. 여자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뭐 도망갈 수도 있죠. 도망갈 수도 있어요. 그 정도 나이 차이면. 그래도 후자가 낫지 않겠습니까? 자,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겠습니까? 절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은 하되, 결혼은 뭐 만약에 본인이 생각해도 이 만날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. 예를 들어서 만날 여자가 없어.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만 나랑 결혼해 줄 것 같아. 이러면은 결혼은 하셔도 돼. 근데 출산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본인이 과연 노후 때까지 일할 자신이 있는지. 예? 지방에서 3억대 아파트 겨우 사는 사람이면은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?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요? 애가 두 명이고 이제 막 키워야 되는, 진짜 그 아파트도 분명히 대출 이빠이 끼고 들어갔겠지. 예. 그 아파트도 최소한 뭐 1억, 뭐 1억 5천 이 정도 대출 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50%는 자기가 냈다고 해도. 어?
아, 솔직히 말하면 진짜 돈 많았으면 거기 안 살고 딴 아파트 갔겠죠. 상식적으로. 그렇잖아. 그러니까 노후고 뭐고 이제 끝났어. 그 사람들. 노후고 뭐고 끝났어. 어. 그 자식들 취업 안 돼. 아니,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될 가능성이 높죠. 지금 학력 좋고 이런 애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, 어? 그때 가면 취업이 잘 될까요? 안 되겠죠. 많은 사람들이 다 예상해요. 아, 이제 앞으로 일자리 엄청 사라질 거라고. 그렇게 된다니까요. 그럼 그때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.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정말 솔직히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고기 덩어리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. 농담이 아니라. 인간의 가치가. 자, 두 번째 부부 같은 경우는 애는 어쨌든 잘 나왔어요. 그죠? 그리고 신부 나이도 젊은 편이고. 남자 입장에서 좀 잘한 선택을 한 건데, 어, 사실 근데 그것도, 그 사람도,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, 어쨌든 전자보다는 잘 살지 않을까. 어쨌든, 여자 나이가 젊고, 여자도 나중에 일할 수 있고, 이러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런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아, 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. 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. 저도 많이 느꼈어요. 그걸 보면서, 아, 왜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열광하는지 알겠더라고. 정말로요. 네. 나이 40에 국제결혼하는 거 전혀 늦지 않아요. 내가 볼 때는. 그 사람들 보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. 그렇다고 뭐 국제결혼을 무조건 뭐 찬양한다 이건 아닙니다. 예, 그것도 리스크가 있고, 어쩌면 평생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. 어, 이제 날씨가 제법 추위가 많이 물 건너 갔잖아요. 이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앞으로 운동이나 이런 것도 더 빡시게 하고 공부나 이런 것도 더 잘 매진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. 예,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